자, 교재 23페이지 작업 파일은 1장 출제유형 03, 출제유형 03 문제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 이거죠. 자, 외부 데이터 갖고 오는 방법. 일단은 시험에서 나오는 패턴이 먼저 설명드리면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문제가 5점짜리거든요. 이거는 문제 1번에서 3번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2번 문제로 나옵니다. 이번 우리 책에서는 출제용 3일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출 문제에서는 2번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엑셀 파일에 있는 특정 시트의 데이터를 액세스로 가져와서 여러분들 작업하는 종류가요. 새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요. 새 테이블. 그 다음에 기존 테이블에 추가할 수도 있고요. 특정 시트의 데이터를. 그 다음에 연결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엑셀과 연결을 시켜서 테이블이 작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어떤 작업을 요구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 요것도 한 몇 번만 두세 번 해보시면 다 합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서 안에 내용 가져와서 액세스로 가져와서 새 테이블을 만들기도 하고 기존 테이블에 여러분들 추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연결 테이블을 못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액세스 안에 있는 특정 개체라는 것은 테이블부터 메이커로거든요. 그것을 가져와서 복사하기도 하고 연결하기도 하는데 3번 이것은 안 나옵니다. 그 1급에서는. 이거는 모스 시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거의 엑셀 파일 시험에서. 그리고 텍스트 파일.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는 요 문제는 교재에 없습니다. 워밍업 내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에 이 문제가 등장할까요? 제가 나중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워밍업에 없다 해서 제가 강의 안 할 것도 아니고 패턴을 보여주면 되니까요. 텍 파일 써가지고.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소스가 조금 수정 좀 합시다.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재를 잠시 보시면 나중에 이제 경로 설명을 드릴 건데 23페이지 다음에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넘어가는 단계에서 여러분들 그 책을 잠시 보세요. 4번은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 여러분 원본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원본을 여는 거거든요. 경로를 여는 건데 요거 다음에 이제 작업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옵션을 선택해서 확인을 딱 누르면 5번 그림이 막바로 탁 안 나와요. 5번은 우리 교재 보시면 막바로 우리 첫 행에 열머리 그리스 이런 만약에 데이터가 딱 막바로 나와버리죠. 그런데 한 가지 그 시트나 범위로 정의된 이름을 선택하는 옵션 창이 안 뜹니다. 이것은 왜 안 뜨느냐? 우리 교재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요 한 가지 우리 요 창이 시험장에서 뜨거든요. 그 이유가 엑셀 파일 안에 한 가지 알고 하셔야 돼. 엑셀 파일 안에 여러분들 시트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만들어졌을 때 경우에는요. 시트를 선택하는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름으로 적 범위로 정의된 이름이 있죠. 적 범위로 정의된 이름이 지정된 범위가 있어요. 이것을 선택하는 게 두 가지 옵션 창이 뜹니다. 근데 우리 파일은 왜 이것이 안 뜨느냐면요. 이 선택한 창이 왜 안 뜨느냐? 시트가 한 개밖에 안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잠시 후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자, 이건 지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올 건데 잠시 그냥 보시면 돼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신간도스라는 파일을 우리가 소스상에서 먼저, 직급의 호봉이죠. 연습을 할 건데, 열기 해서 새 탭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에 뜨는 창이 시트가 두 개 이상이면 시트를 선택하는 옵션 창이 뜨거든요. 그런데 확인 눌렸더만은 시트가 한 개다 보니까 막바로 그 시트 데이터가 보여요. 근데 시험장 가면 요 창 뜨기 전에 그 창이 한 개 더 뜨거든요. 이전에. 그거 한번 보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장 가면 당황합니다. 시험에서 그런 경우 없다 보니까. 물론 기출 문제 풀면 되긴 되는데 미리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수정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밑에 여러분들 탐색기라고 노란색, 노란색 폴드가 있어요. 저 노란색 아이콘 제가 여기서 좀 땡겨볼게요. 여기 보면 노란색이 파일 탐색기거든요. 얘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2024,1급 열로 들어가셔가지고 액세스 작업 파일 1장 출제 유형 공상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연습할 게 직급별 호응이거든요. 얘를 잠시 열어보세요. 더블 클릭해서 엑셀 파일을. 그러면 보시면 여러분들 시트가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막바로 뜨는 거예요. 시트를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창을, 그 중간 창을 띄우는 그림을 보고 한번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직급별 호흡봉이라는 시트를 한 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할 때는 시트 이름 안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걸어서 놓으시면 복제된 시트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직급별 여러분들 호봉 말고 직급별 기본급이라고 좀 바꿔볼까요? 직급별 기본 시트 이름을 이렇게 직급별 기본급이라고 좀 바꿔 놓으시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호봉하고 수당 C열과 D열은 잠시 우리 지웁시다. 음. 그래서 C열과 D열을 동시에 드래그해서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삭제하십시오. 자, 그러면 시트가 여러분들 두 개죠? 그리고 우리 직급부터 A1부터 B6까지 잡아서 직급 기본급이라고 간단하게 여기 이름을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름 상자 가서 한번 클릭하시고요. 직급 기본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하겠습니다. 시트 이름하고 다르게 직급 기본급 붙여서 치십시오. 선생님, 갑자기 이것도 왜 하는 겁니까? 이름으로 정의된 범위가 어떤 건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는 미리 직급별 기본급이라는 시트를 한 개, 요걸 복제해서 만들었고요. 원래 C열과 D열인 데이터를 지었어요. 그리고 A1부터 B6을 잡아서 이름 정의를 한 개 해놨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나중에 어떤 창이 뜰 거냐면요. 시트나 범위로 정의된 이름을 선택하는 옵션 창이 뜨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수정한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 엑셀 파일을 잠시 저장을 하십시오. 저장을 하고 이 파일은 닫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부분은 이렇게 시트 내용으로 변경했고요. 방금 했던 작업이 요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직급별 기본급이라는 시트를 한 개 만들었고요. A1부터 여러분들 B6을 잡아서 A1부터 B6을 잡아서 여기서 A1부터 B6을 잡았죠. A1부터 B6을 잡아서 범위를 지정해서 직급 기본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 상자 가서 입력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직급별 호봉은 원래 있던 어떤 시트를 복사한 거예요? 직급별 호봉 시트를 한 개 복사한 겁니다. 직급별 호봉 시트를 복사해서 직급별 호봉이라는 시트를 복사를 해가지고
어떤 이로 바꿨냐면요. 직급별 기본급이라고 여러분들 시트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요거만 우리 작업을 잠시 했어요.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올라가서 여러분들 요거 책의 교재 문제는 엑셀 파일 열어가지고 특정 시트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요 세 개 중에 한 개를 만들 겁니다. 그럼 일단은 들어가는 경로부터 알려드리면요. 요거 닫고.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탭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 새 데이터 원본이 있죠?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엑셀은 파일에서는 메뉴에 갖다 대면 여러분들 엑셀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십니다. 자, 이제 엑셀을 클릭하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마법사가 뜹니다. 그리고 찾아보기 이제 누를 건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시험에서는요. 외부 데이터 위치가 C 드라이브 안에 DB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시험장 가면. 엑셀은 여러분들 그때 OA 폴더라고 했었어요. 엑셀은 DB입니다. DB에 가셔가지고 이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원래는. 우리는 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 로컬 디스크 C로 가서 2024,1급으로 잠시 가셔야 됩니다. 시험장 여기 DB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그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액세스 들어가서 작업 파일. 그리고 일장 출제 유형 03 들어갑니다. 그러면 엑셀 파일만 볼 거예요. 그리고 직급별 호복이라는 엑셀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요까지가 뭐냐면요. 경로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옵션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옵션은요. 자, 이것은 뭐냐면 새 탭을 만드는 거고요. 엑셀 파일 내용을 갖고 와서 야는 원래 기존 테이블에 추가하는 거고 마지막은 연결 테이블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책 보시면 여러분들 한 가지 수정할 게 있습니다. 문제가요. 어떤 부분을 수정하냐면요. 자, 수정 부분이 여러분들 요 부분은 아니고요. 요것은 직급별 호봉이라는 이런 엑셀 파일을 잠시 수정한 거 요거는 있어요. 요거는 엑셀 파일을 수정한 겁니다. 엑셀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 수정할 부분이고요. 문제에서 수정할 부분은 요겁니다. 여러분들 직급별 호봉 엑셀에서 범위에 정의된 이름 있죠. 요 부분을 삭제하십시오. X 아닙니다. 문제 잘못됐습니다. 범위로 정의된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지워버리고요. 자, 그리고 직급별 호봉이라는 뒤에 더하기 되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직급별 호봉의 내용이죠. 호봉 시트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가져와. 요렇게 요것은 수정합니다. 그래서 요 말이 빠져 있죠. 그래야지 정확한 문제죠. 그래서 원래 교재를 만들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떤 교환을 만들 때 오타가 나거나 글자가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뭐 퍼펙트 할 수는 없죠. 요것이 좀 들어가주면 좋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직급별 호봉이란 시트의 내용을 가져와서 뭐 할 거냐면요. 직급별 호봉 테이블을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경로는 방금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 부분은 첫 번째는 열머리 그림 되어 있고요. 기본 키는 설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옵션 맞습니다. 왜? 쇠퇴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확인.
자, 책에 없는 화면입니다. 뜹니다. 이하가 없어요. 이게 책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요거 시트 한 개밖에 아까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시트 한 개일 때는 이 창이 안 떠요. 즉, 시트, 워크시트나 범위를 선택하는 요 창이 안 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일부러 띄우기 위해서 요것을 추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이것도 나옵니다. 이름이 있는 범위라고 적혀 있고요. 직급, 기본급 이름이 있는 범위 데이터를 쓰려면 옵션은 두 번째 걸로 바꿔야 됩니다. 요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은 요 문제입니다. 워크시트에서 직급별 호봉 시트 내용을 가져와서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새 테이블 만들 때는요, 여러분들 엑셀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제목행이거든요. 제목행은 여러분 열 머리끄레로 합니다. 그것을 외부 데이터 작업 들어갈 때 가져올 때 요것을 필드 이름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보기 지시사항의 첫 번째는 열 머리끄림, 야를 체크하는 소리예요. 야를 여러분들 필드명으로 생성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리는 창은 정보를 설정하는 창이거든요. 변경하는 창이에요. 여러분들 필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인덱스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갖고 오는 과정에서 형식도 바꿀 수 있고 안 갖고 올 필드를 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 보시면 정보를 여러분들 수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그대로 두시고 넘어가면 그다음 기본 키를 설정하는 창이거든요. 그래서 책 보시면 기본 키는 없음이죠. 기본 키 없음.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이것은 새 탭을 이름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수정할 거 없습니다. 직급별 호봉 요 이름으로 만들 거예요. 자, 마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 단계에 저장할래?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체크하지 마시고 닫기. 그러면 직급별 호봉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여기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 몇 개 갖고 왔어요? 총 40개. 이렇게 하면 5점. 여기 세트를 만들자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3페이지 내용이 끝났어요. 여기까지 함께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자, 27페이지 봅니다. 27페이지 완전 정복 01을 보겠습니다. 나머지 옵션 사항은 나중에 프린트물에서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정복 01 여시고요. 자, 이것도 문제 속에서 수정할 부분은요, 여러분들, 그것도 똑같죠. 신간도서도 이것도 지우세요. 신간도서도 뭐가 여러분들 틀렸냐면, 요거 한 가지. 자, 요것도 완전 정복 01이죠. 01 문제에서 수정할 부분은 문제 부분 문제입니다. 문제 내용을 수정할 부분. 여기 보면 신간도서라고 돼 있고 신간도서 엑셀이라고 여러분들 그 뒤에 엑셀에서 다음에 지울 것이 뭐냐면요. 범위의 정의된 이름, 요거 정의된 이름 요거 지우세요. 요 정의된 이름이 없습니다. 요것이 잘못됐어. 요 부분을 여러분들 요 부분을 삭제합니다. 이 부분을 삭제. 그리고 신간도서의 내용을 가져와라는 소리는 참조로 신간도서 시트의 내용을 가져와. 이게 맞는 말이죠. 시트를 넣어주면 되죠. 이 시트의 내용을 갖고 올 거거든요. 그리고 요번에도 여러분들 신간도서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생성할 겁니다. 새 테이블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완전 정보 공일도 새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이다. 생성한 작업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얘를 수정 안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창이 안 뜨냐면 이 창이 안 떠요. 올라가서 여러분들 워크시트나 범위로 정의된 이름을 선택한 옵션 창이 안 뜹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외부 데이터 가서 가족 및 연결 그룹에 새 데이터 원본 클릭하시고요. 파일에서 엑셀 찾아보기. 자, 한번 열었던 경우는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이번엔 신간도서를 여시면 됩니다. 열기. 그리고 우리 새 테이블 똑같이 만드는 작업이에요. 새 테이블 확인. 그리고 이제 보세요. 안 뜨지 않습니까? 아까는 요 창 뜨기 전에 떴죠? 이제는 막바로 데이터가 있는 창이 뜨잖아요. 왜? 시트가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자, 여기 여러분들 참조로 신간도서 시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요것도 첫 행을 열머리 그리스을 필드 이름으로 써야 되거든요. 체크돼 있어야 됩니다. 새 테이블 만들 때 무조건 체크입니다. 이거 체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보세요. 야가 1분 레코드 되고 있죠. 이게 말이 안, 이게 시트 이름이, 필드명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행에 열머리 체크하면 야가 쏙 올라오죠. 자, 야가 1번 레코드라고 보신대요. 다음. 그다음 정보를 여러분들 수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책 보시면 도서 코드의 데이터 형식은 정수로 설정하시오. 도서 코드 인식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형식, 데이터 형식을 정수로 바꿔라고 있네요. 요번에는 정수. 자, 정수로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죠? 다음. 기본 키는 도서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해 냈죠? 요번에는 기본 키 선택, 옵션 두 번째 거. 자, 그러면 도서 코드가 앞에 있다 보니까 야가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음. 자, 그래서 다른 필드를 기본 키로 선택을 한다면 눌려가지고 여기서 딴 거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그 도서 코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새롭게 만들 테이블 이름은 신간도서 맞거든요. 그대로 이거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침. 가족이 단계 저장 모습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이것은 앞 단계를 생략하고, 실무에서 빨리 작업하기 위해서 이걸 체크하면 아까 단계별을 가져온 것을 싹 빠르게 그 단계 없이 막바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시험에서는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크하지 마시고 딱히. 그러면 신간도서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 오, 5개. 여기가 만돼요. 그리고 참조를 신간도서 테이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려서 디자인 보기 가보세요. 왜 갑니까, 갑자기? 기본기 설정돼 있죠. 우리 아까 가져온 단계에서 기본기 설정했잖아요. 돼 있네. 그리고, 필드 크기는 정수 해놨죠, 그죠? 잘 해놨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혹시나 남는다면 시험 치실 때 한번 확인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잘했는지.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잘 됐으면 기본기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정수가 되어 있어야 되죠. 요거 바꿨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45분이거든요. 45분. 45분은 금방 갑니다. 1급은 시간이 모자라요. 버벅거리면. 그래서 알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종료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러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배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되면 아시겠죠? 4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문제를 해봤고요. 제가 프린트물 드렸습니다. 자, 프린트물에서 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 파일은 닫아버립니다. 자, 우리 실습, 프린트물 실습 파일은요,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고,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커말 1급 실기 액세스 요약 강의, 요 폴더 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 유형, 여러분들 1을 엽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 책하고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자, 여러분들, 킥출 영일은 외부 데이터 가족인데 새 테이블을 만드는 거거든요. 뭘 보고 확인하냐면, 자, 일부 타이틀은 적어놨지만, 문제를 보시면, B2B 납품이라는 엑셀 파일의 내용을 가져와서
B2B 납품 테이블을 생성하셔야 되겠죠? 테이블 만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탭에 가서 가족이 및 연결 그룹의 새 데이터 원본 그리고 파일에서 엑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찾아보기. 로컬 디스크 C로 가셔서 우리는 잠시 요 액세스 요약 강의 요 폴더를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 B2B 납품이라는 엑셀 파일이 있죠. 선택해서 열기. 요것도 새 테이블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확인. 자, 야도 시트 강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창이 막바로 뜨는 겁니다. 우리 교재 기출 문제예요. 반기출이죠. 교재 기출 문제는 이렇게 시트가 한 개인 경우는 골라서 어떤 만드신 것 같아요. 원래 두 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일단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아까 시트하고 이름 정의된 창을 한번 해봤으니까. 자, 첫 행 열머리 그림 있으면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가 열머리 그림, 요것 때문에. 다음. 그 다음에 정보를 바꿀 거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기본 키는 없음으로 됐죠? 없음. 그리고 다음. 이름은 뭘 할 거냐면요. B2B 납품이라고 지금 칩니다. B2B. B는 대문자입니다. B2B 납품. 이건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납품. 새 테이블을 만들 이름은 B2B 납품이죠. 이렇게. 그래 놓고 마침 가족이 단계 저장은 체크하지 마시고 닫기. 그 B2B 납품이 여러분들 만들어졌습니다. 야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까요? 총 몇 개 갖고 왔냐면요. 31개. 그러면 5점. 우리 요런 기능들은 문제 1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왜? 쉽습니다. 틀릴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조차도 틀려버리면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또 다시 시험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유형 2부, 다른 유형 2하고 다른 유형 3은 제가 요 소스 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냥 한 개, 두 개를 만든 거예요. 패턴 똑같습니다. 자, 우선, B2B 납품 추가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임시로. 요게 추가하는 작업 한번 해볼 거고요. 다른 유형 3은 연결 테이블을 한 개 만들어 볼 겁니다. 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책에 문제는 없지만은, 저랑 우리 요 기존 B2B 납품 추가란 테이블에 똑같은, 문제는 똑같습니다. 위에 문제하고. B2B 납품 엑셀 파일 내용을 가져와서, 요번엔 요 납품 추가란 테이블에 추가할 겁니다. 근데 한번 열어볼까요? 데이터가 있는지 더블 클릭. 야는 필드 구조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코드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추가하면 레코드가 쭉 들어가겠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닫고 똑같습니다. 방법은 옵션만 달라질 뿐입니다. 외부 데이터 탭에 가서 새 데이터 원본 그 다음에 파일에서 엑셀 찾아보기 똑같이 B2B 납품을 쓰겠습니다. 더블 클릭 경로 인식했고요. 여러분들 요번에는 추가입니다. 추가요. 옵션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시험 말고 B2B 납품 언더바 추가가 있죠. 요 테이블로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추가는 여러분 이하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야 활성화시키면 분명히 추가 테이블에도 이 필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새 필드명을 저 필드를 이름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야를 손 못 대게 비활성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야는 안 들어가고요. 두 번째 요 행의 데이터부터 추가됩니다. 그래서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막바로 여러분들 정보 설정 창하고 기본키 선택 창은 안 뜹니다. 추가는. 왜? 요 테이블에 그냥 데이터만 추가를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래요. 여기 추가할 거 맞습니다. 손댈 거 없고, 마침. 그리고 가족이 단계 저장은 체크하지 마시고, 닫기. 작업은 끝났어요. 과연 B2B 납품 추가라는 요 안에 레코드가 들어가 있겠느냐,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느냐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
들어가 있네요. 이게 추가예요. 그러니까 별 다른 건 없죠. 그래서 추가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유형 3은 연결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 연결 테이블은 참조로 색 테이블 만드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죠. 연결 테이블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요게, 연결 테이블 같은 경우는, 차이점, 밑에 적어놨어요. 공통점은 테이블을 생성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활용도 가능해요. 차이점은 새 테이블로 만든 데이터는요, 추가, 삭제, 편집 가능하지만 연결 테이블은 추가, 삭제, 편집 불가능합니다. 야는 엑셀 파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결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엑셀에서 내용 바꾸면 만들어진 연결 테이블 데이터도 변경됩니다. 그래서 요 역량을 받거든요. 그럼 왜 만드느냐? 링크 유지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이다. 즉, 야, 엑셀 파일에서 모든 데이터를 추가, 삭제, 편집을 하면서 요 테이블은 단지 어떤 특정 개체의 원본으로 쓰기 위한 거죠. 안 그러면 여러 개 가공을 위해서. 그래서 야는 이 기능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연결 테이블 같은 경우는요. 그 연결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정보 설정하는 창하고 여러분들 설정 창하고 기본 키 선택하는 창이 여러분들 표시가 안 됩니다.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정보를 설정할 수도 없습니다. 엑셀에 좌우되기 때문에 기본 키도 선택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 세트 테이블에 추가할 때도 이게 없었죠. 음. 그래서 요 창이 없다는 거. 막바로 저장하는 창이 뜹니다. 테이블을 저장하는 창이 표시됩니다. 또 표시되면 여기에 저장할 테이블 이름을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막바로 뜬다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외부 데이터 탭에 가서 새 데이터 원본을 클릭하시고요. 파일에서 엑셀. 자, 똑같이 찾아보기 B2B 납품을 계속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세 번째 옵션입니다. 연결 테이블 만드는 거거든요. 야는 엑셀의 원본 데이터에 대한 링크를 유지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액세스 내에서 이 테이블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변경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옵션을 바꿔주시고요. 연결 테이블도 확인 눌리면 당연히 야를 필드명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 다음 눌리면 보세요. 정보 설정 창하고 기본키 선택창 없이 막바로 저장하는 창이 뜹니다. 그럼 저장할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 B2B 납품 언더바 연결이라고 하겠습니다. B2B, B2B 납품 여러분들 연결이라고 할게요. 언더바 연결. 그리고 여러분들 마침을 눌리면 무슨 메시지 창이 뜰 거야. 요렇게. 이것은 여러분들 오류가 아니고요. 연결이 잘 됐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콘 좀 다르죠. 엑셀 아이콘 붙어 있습니다. 이 하나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마지막 레코더 다음에 요 밑에 새 레코드 입력할 수 있는 별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지 않습니까? 레코드 추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 필드 안에 들어가서 옆 데이터 한번 지워보세요. 안 지워집니다. 왜? 밑에 보면 레코드 셋 업데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레코드를 지우고 싶어요. 그럼 요 회색 요거 한번 클릭하시고요. 우클릭해서 지울랬더만 레코드 삭제도 비활성화되어 있죠. 다 안 되네. 야, 너 엑셀에 작업하면 요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틀리죠? 틀리다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까지 여러분들 제가 다른 유형 2하고 단유형 3은 문제, 기출 문제 나올 건데 나중에 우리 교재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새로운 문제 1번에 나오는 책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출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자, 그리고 기출 유형 2를 여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실 필드 조회 속성이 우리 교재에는 기출 문제 빼고는 없어요. 워밍업에는 없었습니다. 여기 5주는 나오고. 근데 이것이 안 나오면 안 할 건데, 요것도 요즘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방금 했던 거 요것도는 이하가 나오거든요. 이하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것은 요 파일은 닫아버리고 열게 하셔가지고 찾아보기 기출 유형 2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프린터 보시면 동행 목록이라는 테이블 있죠? 일단 잠시 여러분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첫 줄에 요 입구 아이디 필드의 조회 속성 가서 이 컨트롤 모양새를 콤보 상자로 바꿀 겁니다. 야는 무슨 컨트롤입니까? 야는 텍 상자. 텍 상자. 그럼 뭐 콤보 상자로 바꾸면 나중에 야를 눌려 어떻게 바뀌냐면 컨트롤 모양새가요. 이렇게 화살표를 눌려서 클릭하면 데이터 목록이 나오거든요. 요 나왔던 목록을 우리 선택해서 입력하려고. 근데 요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와서 표시할 거냐면요. 다른 테이블이나, 이 콜은 지금 안 보이지만, 콜리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 목록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게 필드 조회 속성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설정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테이블 이름 안에서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로 바꿉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필드 조회 속성에서 여러분들 설정하는 작업 순서가요. 우선 입구 아이디 필드를 선택 후에 아래에 보면 필드 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필드 속성 아래에 이렇게 할게요. 두 번 적으면 좀 그러니까 필드 속성에서 아래를 보면 조회 탭이 있어요. 조회 탭 한번 가볼까요? 요 밑에 조회 탭이 있죠? 왜 조회 탭 왜 가는 겁니까? 여기서 컨트롤 모양새를 바꿀 수 있어요. 조회 탭. 그 대신 입구 아이디에 두고 가야 돼요. 엉뚱한 데 두고 가면 안 돼요. 동행 목록에 두지 마시고 입구 아이디에 두고 여러분들 조회 탭에 가면 현재는 컨트롤 모양새가 텍스트 상자로 아까 나왔었죠? 야를 뭘로 바꾼다? 여러분들 그 문제 보면 조회 속성에 가서 지역 정보 테이블에 있는 지역 코드와 지연령 필드 값들이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우선 콤보 상자로 바꾸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필기 시험에도 당연히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필기 공부를 이제 하고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 행원본 유형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콤보 상자에 목록으로 나올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를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필드에서 갖고 올 거예요. 그때 쓰는 건 테이블 쿼리고요. 또 화살표 눌려볼까요? 눌리면 감 목록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감 목록은 직접 행원본에 목록으로 표시할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직접 타이핑하는 겁니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다시 테이블 쿼리를 선택하고 행원본의 커서를 딱 두시면 안에 점점점 버튼이 있거든요. 그냥 쿼리 작성기 띄우는 아이콘인데 다음 목록으로 바꿨을 때는 점점점 아이콘이 없어요. 그냥 직접 입력을 해놔줘요.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필기 시험에 나오죠. 필기 시험에 콤보 상자 인수 중에서 행운본의
표시되는 종류가 아닌 것은 이게 필기 시험이에요. 그럼 실기를 안 하면 모르죠. 걔는 떱니다. 왜?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XS는 실기 내용을 꼭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필기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필드 목록은 필기용인데요. 실기에서 나올 리가 없는 이유가요. 필드 목록 있을 때는 여러분 행운물 가면 눌려볼까요? 이 아들이 뭐냐 이거 이 아들. 이 아들이 뭐냐면 테이블이 다 나옵니다. 그 테이블을 선택했을 때 그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를 요 필드 이름을 목록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요런 실기는 없습니다.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는 제일 처음에 책에서 프린트 보시면요. 지역 정보 테이블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콜을 해놓어요. 그 다음에 행문본에 가셔서 점점점을 눌려야 됩니다. 콜이 작성기 창을 띄어서 필드를 갖고는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점점점 눌려볼까요? 그럼 콜이 작성기 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어떤 테이블 쓸 거냐면 지역 정보 테이블을 쓸 거죠. 야를 더블 클릭해서 콜이 작성기 창으로 추가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추가되죠. 그럼 지역 정보 안에 어떤 필드? 지역 코드하고 지역명을 밑으로 더블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가져와야 돼요. 그럼 요 안에 있는 데이터가 나중에 콤보 박스 눌렸을 때 데이터가 두 개로 쫙쫙쫙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떤 데이터인지 궁금하면 여러분들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시면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콤보 상태 나중에. 그리고 다시 디자인 보기. 그리고 여러분들 1열에는 지역 코드 데이터가 나오겠죠. 눌리면 2열에는 지역명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쿼리 작성기를 이것을 쓴 이유는요. 나중에 행원본에 SQL이라는 구문을 야가 만들어줍니다. 잠시 여러분들 이 보기라는 아이콘 있죠. 여기 밑에 화살표 있습니까? 이거 눌리면 SQL로 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SQL로 보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사실 필기 공부하고 있으면 제 말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을 경우는 잠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요거는 좀 이따가 보고요. 쌤, SQL이 뭡니까? 하셨는데요. SQL은 절차적 코령입니다. 필기 공부할 때 절차적 코리 언어 세 가지를 배워요. 이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 학자거든요. 절차적인 쿼리 언어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DB.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요. SQL은 DB 언어라고 보면 되고 언어의 종류는 몇 가지 있다? 총 세 가지. 정의요. 여러분들 필기 공부할 때는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DDL. 명령어가 나오죠? 그죠? create, alt, drop. 테이블 관련 작업에서는 정의요. 물론 필기 공부하다 보면, 그때 그 말이었구나. 내가 공부할 때. 근데 제 말이 전혀 모르면 아직까지 공부 안 하고 있네요. 그죠? 하시면 됩니다. 필기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작어가 있습니다. 조작어. 조작어는 여러분들 DML입니다. DML. 여기서 여러분들 DML이고, 그 다음에 제어가 있거든요. 명령어들이 다 시험에 나와요. 특히 조작어는 구문이 다 나옵니다. 나머지는 언어의 그 명령어 종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는 DCL이거든요. 세 가지 언어가 있는데 DCL. 자, 우리가 쓰는 쿼리 작성기는 여기입니다. 쿼리 작성기에서 사용하는 SQL 언어 중에서 어떤 언어를 쓰냐면요. SQL은요. 도작어를 씁니다. 도작. 그래서 여러분, 언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쿼리 작성기는 쿼리는 질이 요구 아닙니까?
레코드 관련 작업에 쓰는 언어들이거든요. 그 안에 쓰는 게 요거죠. 셀렉트, 검색. 딜리트는 삭제, 인설트는 삽입,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갱신. 그 언어가 필기 시험에 구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필기공부하다 보면 제 말이,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이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해가 될 거고, 이 SQL 구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작 구문을. 이것을 우리 타이핑 안 와도 되는 게 이하가 해주더라 이거죠.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다시 여러분들 보기 눌려서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아까 그 봤던 언어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닫기, 쿼리 작성기를 닫기 하시면 SQL문의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속성을 업데이트 하겠느냐? 업데이트 해야지만 쿼리 SQL 구분이 들어가거든요. 예. 자, 여기에 여러분들 SQL 구분이 들어갔죠? 얘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걸 쓰는 겁니다. 윈도우 화면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개를 했고, 자, 바운드 열은 뭐냐? 여러분들, 바운드 열은 저장되는 열을 바운드 열이라 합니다. 그럼 왜 기본값은 1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프린트 보시면 두 번째 하살표입니다. 필드에는 지역 코드가 저장되도록. 여러분들 콤보 상자에 목록이 몇 개 나올까요? 두 열이 나오잖아요. 1열, 2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콤보 박스가 이렇게 나온다면 밑에 하살표 있고 그러면 이 눌렸을 때 요게 1열 데이터가 나오고 2열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두 필드를 동시에 저장할 수는 없어요. 한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목록으로 표시하는 건 여러 개 할 수 있지만은 선택했을 때 1열, 2열, 지금 두 열이죠? 요 중에서 한 개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저장되는 열이 바운드 열입니다. 그래서 왜 1이냐? 여러분들 우리 갖고 올 때 뭘 먼저 갖고 왔어요? 지역 코드를 먼저 갖고 왔거든요. 1열에. 그 바운드열 1이죠. 시험에서 여러분들 지역명 필드를 저장하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건 어거지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명 먼저 갖고 오는 거죠. 1열로. 혹시 그런 게 나오면 약 2죠. 열의 개수가 아니고 열 위치죠. 근데 다 99%가 1입니다.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열 개수가 있죠. 바로 밑에. 이건 손댈 거 없다는 소리 결론은. 열 개수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시사항이 없어요. 프린터 보시면 열 개수를 몇 개로 해란 말이 없거든요. 1로 놔두시면 안 돼요. 이러면 열 갖고 우리 열이 지금 두 개 아닙니까? 필드가. 필드를 두 개 갖고 왔잖아요. 그럼 열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1로 돼 있으면 지역명을 갖고 왔지만은 설정을 열 개수를 한 개만 표시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역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 개수는 항상 기억하시기를 가져온 필드 개수만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필드 두 개 갖고 왔죠? 그러니까 2. 야는 2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열 이름 또 뭡니까? 열 이름은 필드명입니다. 필드명. 기본값은 아니오 돼 있거든요. 야를 여러분들 열 이름을 기본값이 아니오인데 필드명을 지금 그림 보십시오. 필드명 108위에 필드명이 출력돼 있지는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8위에 지역 코드 만약에 1000원 위에 지역명이라는 필드명까지 출력돼 있지는 않죠. 그래서 기본값은 아니요. 필드명은 출력이 안 돼 있습니다. 필드명 출력할 때는 이해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열넓이입니다. 손댈 필요 없지만 열넓이는 여러분들 프린터 보니까 각각 2cm로 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열넓이 칸에 가셔서 2,2를 치면 됩니다. 엔터. 그럼 알아서 센티미터가 들어가면서 원래는 구역 구분은 세미콜론이죠. 우리 세미콜론은 거의 구역 구분에서는 기울여 봅니다. 이 세미콜론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쉼표 입력할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열넓이는 여러분 열넓이는 2콤마 이하면 되고요. 행수는 뭐냐? 16이 기본값인데 우리가 클릭했을 때 콤보 상자의 행 방향으로 나열되는 레코드 개수로 보면 돼요. 행이 레코드니까. 그죠? 16개 레코드씩 먼저 표시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손댈 거 없습니다. 기본가 16입니다. 말이 없으니까 놔둬놓고. 목록 넓이는 자동돼 있죠. 목록 넓이는 전체 가로 너비죠. 콤보 상자 가로 너비. 거기 4로 했죠. 그러면 4로 하시면 되겠지. 자동을 지우고 4. 목록 넓이 4. 그 마지막으로 목록값만 허용이 아니오 돼 있거든요. 이것은 기출에 다 예. 거의 95%가.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받도록 하시오 해서 주로 다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리드 보시면 해라 말이 없어요. 이것을 예로 바꾸면 안 돼요. 아니라는 뜻이 말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다 했으면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볼까요? 자, 이제 눌려보시면 나옵니까? 나오죠. 이라면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조심할 거 여러분 열 개수가 조심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유형 한 개 밑에 더 넣어놨거든요. 요것을 우리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유형 2가 사실은 시험의 패턴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면 제가 요거 따로 데이터 똑같은데 여러분들 요건 닫고 통행 목록 연습이라는 요 파일을 만드는데 요 예제라고 잠시 바꿀까요? 제가 안 바꿔놨네요. 통합 목록 요 잠시 이름 바꾸기 위해서 예제입니다. 요 바꾼다는 게 안 바꿨어요. 자, 그럼 통행 목록 예제라는 요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클릭해서 디자인 보기. 거기에 입고 아이디 연습을 해놨죠. 요거 예제라고 좀 바꿔주세요. 제가 편집을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누락돼 버렸네요. 요거는 안 고쳤어요. 그러면 입고 아이디 예제 요 필드 이름으로 이제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위에 있는 우리가 문제하고 여러분은 약간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면 그 프린터 보시면요. 똑같이 지역 코드하고 지역명을 갖고 올 겁니다. 그런데 지역 코드가 저장되도록 할 거고 바운드 열은 1이고요. 근데 요번에는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지역 코드 필드명은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여긴 요런 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 완성 그림 봐도 지역명만 나오고 있어요. 그림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여러분들 일단은 조회 탭에 가서 똑같이 콤보 상자로 바꾸고요. 작업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테이블 콜을 쓸 거고 행원본에 가셔가지고 점점점 콜이 작성기 창을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 테이블은 지역 정보를 더블 클릭. 그러면 작성기 창으로 추가됐습니다. 목록을 표시할 필드는 지역 코드 더블 클릭, 지역명 더블 클릭. 두 개, 요까지는 뭐 위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닫기, 업데이트, 예, 요까지는 뭐 다른 점은 없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요소 이제 잘 봐야 됩니다. 바운드열은 1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역 코드가 1열에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하고 조정되도록 하는 열 맞고. 근데 열 개수는 말이 없어도 똑같이 2로 하셔야 됩니다. 2. 그런데 열넓이가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 요 지역 코드 열넓이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열넓이를 0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0으로 하면 삭제된 건 아니고 1열의 넓이를 0으로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야는 안 보이되 요 지역 코드 필드가 저장이 돼요.
선택은 지역명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역 코드가 바운드열 1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요겁니다. 열렬비. 0으로 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별 말이 없고 손대지 마시고요. 제일 밑에 보니까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이 말은 목록 값만 허용해라. 한번 클릭하면 얘로 바뀌어요. 그래서 뭘 설정했냐면요. 자, 이런 패턴이 기출 패턴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운드열은 그대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1이고요. 열 개수는 문제에 따라서 야는 바뀝니다. 필드 세 갖고 오면 3이 돼야 되고. 지금 두 개니까 2고요. 이 열 넓이가 이 0cm입니다. 야가 0cm는 지역 코드 필드를 숨기기 위한 겁니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목록값만 허용을 예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설정이 기출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보드로 바꿔볼까요? 자,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한두 번 해보면 다 합니다. 각본은 방법만 하십니다. 그리고 모를 때는 동영상 제가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문제 1번이 다 끝났고요. 이제는 문제 2번에 나오는 폼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게요. 자, 이 파일은 닫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교재로 갑니다. 교재로. 책 보시면 여러분들, 페이지 수는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를 보시고요. 자, 우리 또 한번 워밍업 내용 먼저 하고 기출 유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가서 열기, 찾아보기. 그리고 로컬 디스크 시로 다시 눌러가지고 요번에는 똑같이 우리 항상 우리 커말 1급이죠. 여기 들어가서 액세스 작업 파일 보안에 2장 출제 유형 01 가셔서 출제 유형 01 문제를 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문제 2번은 어떤 게 나오느냐 좀 알아볼까요? 자, 우선 요것은 우리 했던 거고요. 우리 문제 2번에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인데요. 배점은 20점. 폼 완성 문제 세문항 나오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3점씩에서 9점. 다 여러분들 9점 받으실 겁니다. 그에 관련된 설정은 폼 전체 속성 창에서 설정한 부분. 그 다음에 각 컨트롤에 관련된 속성 시트 창에서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 컨트롤에 대한 여러분들 레이블, 태그 상자, 명령 단추, 하이퍼마이 보고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알아볼 거고요. 집계 함수가 나옵니다. 집계 함수는 합계성, 개수, 카운트, 평균은 AVG입니다. XS에서 에버리지가 아니고 최대는 맥스, 최대는 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랜덤으로 나올 거고요. 어, 한 문제 출제는 6점짜리가 있거든요. 조건부 서식, 도메인 함수 두 문제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만 공부하셔도 6점을 받아요. 근데 이것만 공부해라고 제가 강조했는데 하이폼이 나왔으면 얼마나 저를 미워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이폼도 시험에 출제된 내용이고요. 명령 버튼을 생성해서 특정 이벤트를 실행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폼에서도 우리 조금 전에 했던 필드 속성이 있죠? 콤보 상자로 변경해서 목록을 표시한 문제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대다수가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은 늘 나왔고요. 근데 이제 2023년도부터는 도메인 함수가 이제 인기가 좋아요. 이 함수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일 쉬운 폼 완성 문제를 할 건데요. 여기서 9점, 6점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VBA 문제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건 제가 프린트물로 배치하겠습니다. 책의 본문 내용은
원명 내용은 조금 약간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잠시 하기 전에 그 책 보시면요. 사원별 평가 입력 폼이 여러분 이제 탐색창에 보시면 있죠. 자, 요거는 폼 모든 객체는요. 설정 작업할 때는 다 디자인복입니다. 그럼 사원별 평가 입력 폼을 우클릭해서 디자인보기. 자, 그리고 이제 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역이 이제 나오거든요. 폼부터. 폼하고 보고서는 구역이 있어요. 구역별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위에 폼 머리글 구역은 영역, 구역 같은 말입니다. 주로 나오는 게 폼의 제목을 만드는 문제. 뭐 가지고? 레이블 가지고. 컨트롤 설명 좀 드릴 겁니다. 레이블은 요 위에 보면 컨트롤 그룹에 가가가 있죠. 여기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시면 레이블이라고 나오거든요. 레이블은 제목을 만들 때 쓰는 컨트롤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생성해서 만드는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구역은, 그러니까 폼 머리글은 폼의 제목, 그 다음에 필드에 대한 제목이 주로 많이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회할 때, 조회하는 명령 버튼, 그 다음에 조회할 수 있는 박스, 텍스트 상태로 만듭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본문 구역의 시험에 나오는 것은 실제 필드명을 연결시키는. 잘 보시면 여기 언바운드가 보이잖아요. 언바운드는 우리 필드와 연결 안 된 컨트롤. 언바운드고 연결된 것은 필드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본문 구역은 실질적인 레코드가 출력되는 부분. 근데 폼 바닥거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직계함수예요. 직계함수. 뭐 개수, 평균, 뭐 합계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다 폼 바닥글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역은 세 가지만 있다면 틀린 거고요. 필기시험에. 구역은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폼 머리글에서 제가 우클릭해서 보면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도 들어가 있거든요. 구역으로. 구역은 총 제가 표시 한번 해볼게요. 5가지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5개 있어요. 이 필기시험에서 폼의 구역은 3개만 있다면 틀린 거고, 필기용인데요. 5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에 출제가 안 되느냐, 폼에서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인쇄할 때 많이 쓰거든요. 폼은 인쇄용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이 페이지 머리과 페이지 바닥글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겨놨어요. 다시 숨겨볼게요. 눌려가지고 숨겨놨거든요. 자, 그래서 구역은 총 5개인데 주로 폼 머리글은 폼 제목을 생성하는 레이블 가지고 사용해서 필드에 대한 혹은 이름표가 표시되어 있거나 명령 단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은 실질적 레코더가 출력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바운드 다 돼 있는데 바운드 시키는 문제도 시험에 물론 출제가 됩니다. 원본 필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폼 바닥권에서 직계함수가 출제가 되더라. 하고 명령 버튼이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근차근하게 한 개씩 한 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작업이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잠시 여러분들 작업을 다 했다 치고 저장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폼 이름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오른쪽 버튼 폼 보기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네임이 막 나오고 아예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렇죠. 여기 여러분 참조로 구역을 따지면 요 위에 있는 구역이 폼 머리글, 요 구역이 본문, 요 구역이 폼 바닥글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임이 나오는 이 이유가요. 필드는 바운드가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건 아예 안 나오죠. 근데 왜 연결돼 있는데 왜 네임이 왜 나옵니까? 아, 이 이유가요. 레코드 원본이 설정이 안 돼 있어 그래요. 뭐 시험 문제에서는 레코드 원본을 싹 지어놓거든요. 그럼 그것만 설정하면 여기에 필드의 데이터가 출력되게 돼 있습니다. 레코드 원본을 쓸 수 있는 것은 폼이나 보고서에서는요. 테이블이나 쿼리를 폼이나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거부터 설정하면 얘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다시 우클릭해서 디자인 보기. 그럼 이제 속성 창을 띄어서 작업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폼 전체적인 속성창을 띄울 때는 처음에 요 배경 회색 부분 있죠. 야를 더블 클릭해 봅니다. 따닥. 속성창이 떠요. 근데 요것을 전 땡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창은 닫지 마세요. 저는 닫았다 이렇다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선택 유형이 있죠. 포뮬레이서. 이게 폼 전체 속성 설정창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모드 탭에 해놓고 작업할 거예요. 네, 그럼 여기 굳이 어떨 때는 데이터 탭 가고 기타 탭 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모드 탭에 해놓고 제가 설명할 때 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설명할 때 다 보입니다. 그러면 제일 위로 올려놓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레코드 원본이 비어 있죠. 그래서 필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왜? 부모님이 잠시 외출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 없으니까 이제 외톨이 된 거죠.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1번 문제가 레코드 원본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조로 여러분들 이제 내려와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레코드 원본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테이블이나 쿼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SQL 구문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레코드 원본하고 우리 각 컨트롤이 뭐냐면 이 각 컨트롤이거든요. 요 다 모든 것들이 여기에 제가 만약 본문의 평가 요원들을 잠시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 속성 시트 창이 선택 유형이 바뀝니다. 야는 태그 상자로 만들어져 있고 그때는 컨트롤 원본이었고 그 레코드 원본이었고 컨트롤 원본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하실 때 레코드 원본하고 컨트롤 원본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레코드 원본은 테이블이나 쿼리를 레코드 원본 쓰는 거고 컨트롤 원본은 필드 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 링이라 할 때는 컨트롤 원본 각 컨트롤의 속성창에서 합니다. 야는 전체적인 형태고요. 야는 개별적인 필드 링이라 할 때는 컨트롤 원본 테이블의 쿼리링이라 할 때는 레코드 원본 요 차이점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한번 해보면 다시 회색을 한번 클릭하면 선택 유형이 폼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레코드 원본을 누르면 자, 책에서 직무평가를 했죠? 직무평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직무평가는 콜이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또 뭐냐면요. 그 책에 보면 직무평가 콜이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을 했죠. 그럼 선생님, 직무평가야가 콜인지 테이블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름도 안 적혀 있는데 뒤에 테이블이 콜이라는 명칭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테이블과 콜이는 같은 이름으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저 콜에 썼던 이름을 테이블에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만 잘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요 창을 닫지 마시고 자, 저장하고 이제 폼 보기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죠. 레코드만 설정하니까 이제 데이터 인식하는 거죠. 필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안 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왜 안 나오느냐? 잠시 제가 디자인 보기로 가볼까요? 연결이 여러분들 안 돼 있기 때문에 언바운드. 그래서 필드 연결 안 해놨으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문제가 시험 문제. 쉽습니다. 자, 그래서 안 나오는 것은 요 원래 원본 원본 창에서 원래 제시한 창에서 폼에서 연결 안 시켜 놓은 거죠. 자, 일단은 1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폼 머리글 구역은 여러분 요 창은 닫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잠시 다 닫을게요. 폼 머리글 구역에 요 자리에 제목을 한 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책 보시면 사원별 평가 입력 화면이라는 제목이 표시되도록 레이블 컨트롤을 작성하시오 돼 있죠. 자 이제 이제 컨트롤 네 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첫 번째 기억 리어는 태그 상자입니다. 올려볼까요? 태그 상자. 나온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두 번째 가가가 레이블이고요. 자 태그 상자는 주로 바운드를 시킬 수 있는 컨트롤이고 레이블은 단지 이름표 만들 때만 씁니다. 원본 필드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운드를 시킬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추, 명령 단추 아셔야 됩니다. 만드는 거 출제가, 명령 단추 되거든요. 출제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옵션 옆에 있는 요 아이콘, 마우스 올려볼까요? 올리면 하이 보고서라고 나오죠. 요 네 가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텍스트 상자, 그다음 레이블, 명령 단추, 그 다음에 하이퍼 마이 보고서. 어, 명령 단추하고 하이퍼 마이 보고서는요,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해서 만들거든요. 야가 회색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름표 만들 거 아닙니까? 이름표 만들 때는 가가 야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플러스 A로 나오죠? 적당한 위치에 한번 클릭합니다. 커스가 깜빡깜빡거리죠? 막바로 칩니다. 사원별 글자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제목 치는 겁니다. 평가 입력하면이라고 치면 돼요. 말 그대로 제목 타이핑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낸 건 아니고 요 입력이 오타 없이 잘 됐을 때는요. 해당 컨트롤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속성창이 떠 있을 거 아닙니까? 잠시 볼까요? 자, 우리 방금 만든 야는 어떤 컨트롤이냐? 레이블이다. 이거죠. 그런데 요 이름 있죠? 이름을 책 보시면 요 이름을 타이틀로 바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라벨 30일 돼 있는 부분, 요게 타이틀이라는 영어로 이름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TITLE 소문자죠. 그래서 TITLE 치면 돼요. 타이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책 보니까 글꼴 관련 설정도 다 위에 있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에 네모를 쳐드리면요. 글꼴 이름, 글꼴 크기, 텍스트 맞춤, 글꼴 두께, 글꼴 밑줄, 글꼴 기울인 꼴, 문자색, 요까지가 글자 속성 관련이죠. 여기서 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책 보면 채 아닙니까? 글꼴 이름이 굴림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눌려서 찾는 것도 관계없지만은 굴림을 블럭을 잡고 막바로 여러분들 채라고 치는 게 빠릅니다. 채. 이게 더 빨라요. 이렇게 글자체를 타이핑하면 됩니다.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눌려서 찾으셔도 돼요.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치는 게 더 빨라. 그 다음에 크기는 바로 밑에 있는데 크기는 여러분들 24를 했죠. 9를 블록 잡고 24라고 입력하는 게 빠르고요. 그 다음에 글꼴 두께는 여러분들 굵게죠. 여러분 보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야를 눌려보시면 굵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설정했냐면요. 우리 글꼴 관련 속성은요. 글꼴 이름 도든채, 글꼴 크기 24, 글꼴 두께 굵게. 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자, 다 됐으면 여러분들은 요 창은 닫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글자가 더 안 보이거든요. 그럼 글자 크기, 요 개체 크기를 조절해서 글자가 요 중간에 끝에 가장자리에 네모점이 있죠. 이 크기 조절점이거든요. 여기 갖다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때 크기를 이렇게 글자가 보일 정도로 크기를 조금 넓혀줘야 됩니다. 이렇게 넓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교재는 문제 밑에 결과 그림이 없죠. 시험에서는 밑에 있어요. 시험지에는. 근데 우리는 어떤 거 잠시 보냐면요. 교재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넣어놨냐면 좀 뒤에 있습니다. 40페이지 4번 설명 밑에 있어요. 우리 교재가. 이것을 항상 좀 약간 아쉽지만 이 그림이 요 앞에 넣어놨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우리 좀 뒤로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그래도 이 글자가 왼쪽에 붙어 있는지 가운데 있는지 오른쪽에 붙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 위치에 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가운데 정도 넣어놨죠, 그죠? 그대로 이게 놔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요 상태에서 40페이지 여러분 좀 적을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장하고 폼 보기로 요거 눌려도 되고요. 폼이라만 해서 오른쪽 버튼 눌려서 폼 보기 하도 됩니다. 그 그림에 한 개 적어 놓으시기를요. 그 나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폼 전체 속성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위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요게 화살표 보입니까? 요 화살표 지금 책에도 화살표 보이죠? 완성 그림에 요 화살표 옆에 레코드 선택기라고 적어보세요. 레코드 선택기. 그래서 갑자기 이것을 적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시험에서 레코드 선택키를 표시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아가 레코드 선택키를 아셔야 됩니다. 설정은 어려운 거 없는데 레코드 선택키를 표시를 안 하려고 아니요 했는데 이 아를 모르면 폼 보기 상태에서 확인이 안 돼요. 수험자가. 그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책에는 좀 요까지만 캡처해놔서 요 선이 잘 안 보이는데 요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에 구분하는 선, 시커먼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우리는 구분선이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구분선. 구분선은 어떨 때 나오냐면 이 레코드가 여러 개 출력될 때 그때 구분하기 위한 선이라고 보면 돼요. 구분선도 표시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가 없어질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레코드 보시면 레코드가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여러 개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연속폼이랍니다. 그래서 레코드가 딱 한 개만 나오면 단일폼이고요. 여러 개 나오면 연속폼인데 여러분들 책 위에 보시면 40페이지 위에 기본 보기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교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단일 폼은 책을 좀 보시면 됩니다. 한 화면에 하나의 레코더만 표시하는 그림이 단일 폼이고요. yani 기본 보기 하는데, 밑에 두 번째 연속 폼은 한 화면 레코더가 여러 개 보이는 거죠. 요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시험에서 다음 중 위의 그림과 같이 기본 보기 설정을 하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럼 레코더 이렇게 연속적으로 여러 개 나오면 기본 보기 가서 연속 폼 하셔야 돼요. 그림 보고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단일 폼은 레코더가 요 한 개만 나오는 게 단일 폼이에요. 그거 보다 하나 놓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 밑에 레코더 돼 있고 1/40 돼 있죠? 이 부분은 우리 그림에서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캡 처리까지 안 했어요. 요 책 저자분이. 요까지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우리 그림에는 이게 없어요. 간단하게 밑에 레코드 적고요. 1/40 정도만 적어 놓았어요. 그래놓고 네모창 한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요 밑에 요것은 탐색 단출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요. 올라가서, 자, 요것은 여러분들 폼 전체 속성 시장에서 출제되는 방골 문제가 있습니다. 폼 전체에서 하는 거죠. 레코드 온.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기, 탐색 단축, 구분선 표시 용. 그 다음에 기본 보기, 연속 폼이냐, 단일 폼이냐. 어. 그 다음에 모달. 모달은 미리 나와 있는데 모달은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는 없어요. 다른 객체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실행되지 않도록,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실행이 안 돼요.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 이렇게 기능이 더 낫겠네, 보기가. 못하도록 하는 기능. 실행을 할 수 없어요. 열 수가 없던 소리죠. 팝업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팝업, 독립창이 열리는 거죠. 팝업창. 따로, 그죠? 하나의 창이 표시되는, 뜨는 거죠. 정렬 시험 나오고요. 이것이 추가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죠. 요 세 가지는 추가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은 나중에 따로 우리 교재 내용 미리 좀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것 때문에 적어 놨어요. 요거. 야는 폼 전체에서 하는 속성 내용.
여기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 나온 김에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에 책에도 레코드 선택기 탐색전 주 구분선 있잖아요. 요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다시 디자인 보기.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본문 구역에 보시면 여러분들 바운드가 안 돼 있는 언바운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레이블하고 태그 상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참조로 그 레이블 컨트롤은요. 여러분들 제목을 만들기 위해 쓰는 거고요. 이런 표입니다. 이런 표. 야는 바운드가 불가능한 소리는 참조로 원본 필드 연결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원본 필드를 연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고요. 레이블은 그런 성격이고 여러분들 주로 태그 상자 같은 경우는 바운드가 가능해요. 야는 참조로 태그 상자 같은 경우는 바운드가 가능하다. 바운드가 가능하다는 소리는 원본 필드를 연결을 할 수 있다. 연결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언바운드가 되어 있는 부분은요. 야는 원본 필드와 연결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원본 필드와 연결이 안 된 컨트롤입니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바운드는 시험에서 바운드를 시키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상자는 주로 이것은 이름이 뭐를 맑아지냐면 시험에서 TXT, 텍스트 학자거든요. 요 이름으로 많이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컨트롤은 어떤 이름으로 많이 출제되냐면 소문자로 LBL 이렇게 LBL 레이블 혹은 LAB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넣어놔요. 시험에서. 여기 다 레이블 약자거든요. 그냥 텍스트. 주로 시험에서 이 두 개가 주로 나오죠. 음, 명령 단추는 이제 따로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두 가지 먼저 나왔으니까 이거하고 이것은 성격이 틀리더라 이거죠. 아시겠죠?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바운드를 시킬 건데 언바운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속성창 떠 있잖아요. 선택했다만 태그 상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컨트롤 이름을 잘 봐야 돼요. 요거 보고 작업할 거거든요. 야가 요겁니다. 우리 모드 탭에 되어 있다면 위로 올라가시면 야 이름이 여기도 나오거든요. 이거 보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힌트가 요 위에 폼 머리글에 이름표가 업무평가라는 이름표 만들었지 않습니까? 레이블 가지고. 이거 보면 업무평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평가 필드로 연결, 바운드 시켜라. 그 말이거든요. 컨트롤 원문에서. 그럼 여기 한번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하살표가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필드 목록이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업무평가만 선택하면 됩니다. 바운드 된, 연결된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언바운드 끝에 한 개 더 있죠. 야는 선택하고 TAT 직무 등급이라는 컨트롤에는요. 컨트롤문 가서 직무 등급이라는 필드로 연결시켜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 눌려가지고 직무 등급을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바운드를 시켰다 이거죠. 바운드 시켰을 경우에 보시면 실제 필드명이 찍혀 있죠. 요 상태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꾸면 아까 요 부분에 데이터가 안 나왔었거든요. 연결시켜 놓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네. 나오죠? 음. 자,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겁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어디 어떤 내용을 했냐면요. 요거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운드 시키시오라는 말이 예전에 좀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시험에서 내용을 표시하시오. 데이터를 표시하시오. 이 말은 바운드 시키시오. 요새는 요렇게 많이 됩니다. 시험에. 바운드 말은 쏙 빼버리기. 요렇게 요것도 바운드입니다. 아시겠죠? 같이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4번은요. 집계 함수를 할 겁니다.
이제 4분 문항은 직계함수를 할 건데 요거 하기 전에 직계함수 여러분들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직계함수가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계산함수, 계산함수, 요약함수라고 합니다. 뭐 그다 뭐 썸이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요약함수라고 직기니까 요약이죠. 그러면 개수는 여러분들 이제 함수를 쓰면 넌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다 이런 직계함수들은 해당 컨트롤 원본에서 여러분들 입력을 합니다. 원본에 가서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꼭 넌이 들어가야 되고 함수니까 수식이니까 카운트 무조건 모든 레코드 개수 구할 때는요 별표입니다. 별표만 넣어줘요. 어. 그다음 학계부터는 여러분들 필드명이 들어가거든요. sum 필드명 이 필드명 학계가 나오고 평균을 조심하십시오. 평균은 AVG입니다. 근데 AVG는 아는데 시험장 가면 이상하게 이렇게 치고 싶어요. AV1로 또 많이 치는 분이 있어요. AVG입니다. E가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대값은 맥스, 최대는 민. 근데 주로 이게 나와요. 이 세 개. 최대, 최소 나오면 맥스, 민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필드명에 입력할 때 대괄호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폼이나 보고서에서 필드명을 입력할 때 대괄호 감싸기 원칙이지만은 필드명 안에 공백이 없다면 공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필드명만 입력해도 대괄호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대괄호는 수고로움을 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아시고 우리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책 보시면 4번의 폼 바닥글에 요겁니다. 폼 바닥글 구역이 총 인원 이름표 레이블이죠. 옆에 언바운드가 있죠. 야를 선택하면 야 속성창 떼어놨을 거 아닙니까? 요게 요 컨트롤이 맞아요. 요게 총 인원이라 요게 모든 레코드 총 인원이니까 개수를 구하래요. 레코드 개수. 그럴 때는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제일 처음에 넌을 넣으시고요. 는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뭐 입력할 거냐면 자, 여기에 는. 자, 제가 여기서 여기에서는 요 창에서는 이 컴퓨터는 할 표시가 안 되는데요. 글꼴을 제가 조금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와, 일로 해놨네.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는 넣고 여러분들 이제 는을 넣고 자, 카운트. 여러분들, COUNT, 갈로 열고, 별표, 갈로 닫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넌을 넣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글꼴이 제가 일부러 좀 굵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넌 카운트 별표.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갔죠? 끝났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한번 볼까요? 폰 보기. 그럼 밑에 여러분들 총 인원이 40이 나오면 됩니다. 왜? 레코드에 40개거든요. 이러면 잘 됩니다. 40.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옆에 평균이 비어 있죠. 이 두 개를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자, 비어 있는 이 부분에 한번 또 구해볼 건데요. 디자인 보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균적 언바운드가 두 개가 보입니다. 책 보시면 자, 첫 번째 언바운드 선택하면 요 언바운드 컨트롤 이름이 여러분들 TT 업무 평가 평균이죠. 옆에 것은 또 늘려봤더만은 TT 행동 평가 평균이네요. 각각 이 언바운드에 책 보시면 업무 평가와 행동 평가의 필드의 평균값을 구하라. 근데 책 보시면 쌤 카운트하고 AVG 함수 사용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굳이 우리가 외울 필요 있습니까?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언바운드 처음에 업무 평가의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필드명이 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AV지만 잘 써주면 돼요. 그러면 넌하시고 여러분들 AVG 소문자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전 대문자로 잠시 할게요. 발로 열고.
그리고 여러분들 업무 평가는 필드명 안에 공백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괄호 안 넣고 필드명만 집으세요. 업무 평가 이렇게만 집으세요. 갈로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 엔터 시트면은 막바로 대괄호 들어갑니까? 우리 대괄호 안 넣는데도 지금 대괄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괄호는 안 넣어도 들어갑니다. 자, 야를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옆에 언바운드 선택하고요. 자, 컨트롤 원본 가서 여러분들 갖다 붙이고 업무를 블럭 잡아서 행동으로 바꾸면 좀 안 빠르겠습니까? 행동 평가죠. 이건 확인할 필요 없고요. 요 행동 평가 이렇게 바꾸면 되죠. 자,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 잘하셨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70.4, 69.9 이렇게 나오면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요것도 한두 번만 해보면 다 아는 거죠. 필드면 잘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지금 평균 개수 해봤습니다. 그리고 5번은 여러분들 뭐냐? 여러분, 본문 구역에, 이름, 이름이라는 컨트롤, 이름은 컨트롤 이름이 아니고요. 필드명입니다. 안에 갈라니 컨트롤 이름, txt 이름이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이 컨트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도록 줄 거으시고요. 잠금 설정입니다. 이래 말했더만은 시험 그 말 왜 합니까? 뒤에 잠금 있는데 시험에서는 안타깝게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컨트롤은 TXT 이런 컨트롤에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우리 책에는 잠금이라는 닫까지 넣어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실전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겁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겁니다. 변경 수정이죠. 변경할 수 없도록 잠금 예지만 여러분들 사용할 수 없도록 선택할 수 없도록이 나오면요. 사용 가능 아니옵니다. 이거와 이것을 비교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만 얄팍하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시험장 가시면 떨리거든요. 이렇게 나왔는데 선택할 수 없도록 잠금 이렇게 한 분이 많아요. 착각을 하는 거죠. 데이터에 관련된 게 아니고 컨트롤을 선택하는 게 말거든. 데이터와 관련된 것은 잠금이지만 컨트롤을 선택하는 것은 사용 가능입니다. 다릅니다. 요거하고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잠금 가시면 돼요. 해당 컨트롤 선택하고 속성 창대 하나죠. 쌤, 잠금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 정도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간 정도 약간 좀 더 내려갑시다. 그럼 이벤트 영어가 나오거든요. 그 위에 있어요. 잠금이. 그러면 잠금을 여러분들 예로 설정해 볼까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여진석의 커스는 들어가죠. 자, 우리 한번 재어볼까요? 스페이스키 눌러가지고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져요. 잠금해놨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게 나왔어요. 선택할 수 없도록 나왔다 칩시다.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똑같이 이름, 이 연습입니다. 이 기능은 속성창 떼어놨죠. 이벤트 나오는 중간쯤에 잠금이 원래 아니오 돼 있었죠. 이건 아니오로 잠시 바꿔놓으시고요. 이렇게 나왔다면 사용 가능이 기본적으로 예로 돼 있거든요. 아니오로 바꿔봅니다. 사용 가능 아니오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저장하고 폰보기 가볼까요? 야가 회색이 되어 있죠. 아예 선택이 안 됩니다. 커스조차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사용 가능 아니옵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한 이유가요. 시험장에서 제가 말했던 부분만 잘 서브노트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럼 나중에 서브노트 작성하셔야 돼요. 틀리는 부분, 잘 틀린 부분을 답을 적는 게 아니고 포인트만 메모해 놓고 가면 됩니다. 또 요거만 딱딱 정리본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고 하시면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거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쉬고요. 모레 금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